이항용의 월가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미증시도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의 첫 인사이트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열어보시죠. 2025년 AI 성장세는 지속된다. 이거는요,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의 새해 첫날 분위기가 전해진 거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서 2년 동안 AI가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소위 성장주와 가치를 나눴을 때 보면 성장주가 작년에 가치 대비 한 19% 정도 더 아웃퍼폼했고요. 2년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아웃퍼폼한 그런 폭 자체는 사상 최대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이런 주인공의 역할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요, 지금의 AI 혁명은 고작 2이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파티는 새벽 4시에 돼야 끝나는데 지금은 고작 10시에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AI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국가, 모든 기업에서 이제 AI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 이제 소비 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됐건 AI 혁명으로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이제 끌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는 이제 아침에 저희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 보셨고 저희도 전했지만 이런 댄 아이브스가 얘기한 AI의 그 토픽 10개가 있는데요. 이 10개를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한 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엔비디아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알파벳 있고 애플 정도 있고 물론 팔란티어까지 다 이제 아주 익숙한 건데 오늘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4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까지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나온 7, 8, 90 이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글로벌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관점부터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사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몽고DB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범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몽고DB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익숙한 분 몇 분 계시겠지만 아주 저희가 자주 다뤄드린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페가시스템즈인데 페가시스템즈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다루는 이 아침 새벽 방송에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요. 고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제품과 고객 참여 및 디지털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가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한 3년 전에 이제 상당히 이제 핫하게 떠올랐던 겁니다. 사실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하는 시점은 팔란티랑 거의 비슷했고요. 특히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해서 상장 당일날 투자했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데 이미 이제 주식은 판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으로 뭐 아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수익하고는 그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일즈포스인데요. 세일즈포스는 세계 최고의 소위 고객 관계 관리. 이건 뭐 워낙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크 베니어프가 이걸 창업했고 현재도 CEO가 되고 있고 마크 베니어프가 세일즈포스 창업하면서 유명했던 일화가 마크 베니어프가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보면 애플에서 그 인턴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인턴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창업을 할 때 하와이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서 창업했다는 거라서 유명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웬만한 기업들 전부 다 세일즈포스의 CRM을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네. S&P 500 기업의 거의 99%가 고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고객 관계 관리 기업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겠고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주가가 많이 꽤 올라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4가지 기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4기업의 특징이 바로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물론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하드웨어 쪽이죠.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엔비디아로 분류되는 것들인데요. 작년 이제 하반기, 작년 4분기에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초록색 기업과 아래쪽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이는 중간 이제 그 핑크색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인데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올해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저도 이제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ETF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IGV라는 ETF가 있습니다. IGV ETF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SOL이죠. 신한자산운용에서는 ETF 따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하여튼 올해는 AI, 엔비디아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새해 첫날에 여전히 AI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웨드부시는 AI와 관련한 10개 종목을 꼽았는데요. 1위부터 7위까지 7개 종목은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이 많았고 한 4종목을 좀 생소한 종목으로 좀 집중 스터디해봤습니다. 근데 이들 4종목의 공통점이 좀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네네네. 거네요. 아마 이 4종목은 저희 새해에 계속 또 언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몽고DB, 페가시스템즈, 스노우프레이크, 세일즈포스 또 스터디 계속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실망감입니다.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이 테슬라 6%의 약세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0년 만에 첫 감소한 상황인데 기회를 보고 있던 테슬라에 어떤 악재로 좀 다가오게 될까요? 네, 오늘 주가는 이제 6% 네. 약간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수치로만 보면 실망스러운 건 분명히 맞는데요. 평가는 약간 엇갈릴 수 있고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뭐 좀 더 시간이 갖고 어떤 방향성을 잡겠죠. 4분기 이더데스가 49만 5천 대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0만 대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부족한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연간에 작년에 제시했던 목표치를 못 맞춘 것도 사실이고요. 연간 인도데스, 더 쉽게 하면 판매 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대수도 179.3만 대가 예측됐었는데 178만 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분기 대수를 보면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의 판매 대수라는 것 자체, 특히 연말의 판매 대수는 상당히 그 프로모션, 즉 할인율과 다양한 서비스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올해 이제 주피터란 거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모델 Y의 시형 모델 주피터가 이제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조만간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델 Y의 프로모션이 엄청나게 지금 진행됐고 올해도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일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의 지금 현재 모델 Y를 사면 5년 동안 무슨 슈퍼차지를 무료로 해준다. 뭐 이런 파격적인 세일까지 나면서 지금 기존 재고를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상치를 못 맞췄다는 것 자체는 이제 미스가 났고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 보시면 분기당 판매 대수는 사상 최고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으나 워낙 아시다시피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30%,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70%가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웨드부시의 경우에는 2025년의 기대감이 여전하다.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에 20에서 30% 정도 인도데스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상당히 저렴한 형태, 그러니까 모델 2를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생산이 올해부터 계속 생산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올해 1월 말에 1월 29일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데 26일 아니면 29일 텐데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대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진율입니다. 네. 마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될 수 있느냐 정도가 관심권이 되겠고요. 스티펠도 기본적으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주가는 오늘 하락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월가 평가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마진율 그리고 구체적인 모델 2의 판매 개시, 주피터의 생산 개시, 판매 개시 이런 것들이 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도량보다 마진율이나 월가 평가 등등이 테슬라에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말에 이제 목표 실적에 어떻게 도달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테슬라에 눈독 들이고 있다. 오늘 좀 하락한 것에 매수 좀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전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뉴스 하나 두 개 뉴스에 흔들릴 필요는 없겠고 지금 모든 것은 어쨌든 과거형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건 지난번 실적 시즌 할 때 마진율 엄청나게 좋게 보이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업개미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이제 테슬라 오늘 이슈들로 어떻게 전망해봐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최고의 추천입니다. 자, 이제 2025년, 2026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두 가지 최고의 선택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꼽혔나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5년에 탑픽을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목표 지수는 6,666포인트,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13%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보면 가치주 같은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종목은 AT&T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 번째로 큰 통신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19분기 연속으로 20만 몇 명 이상의 순가입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놀라운 기록은 계속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주당 0.2775달러로 배당 수익률이 연 4.9%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작년에 많이 특히 하반기 이후에 반등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잠재적으로 강력한 성장 트렌드를 갖고 있다는 거. 기존의 스퀘어라든가 캐시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의 강세가 지금 이 주식의 투자 포인트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슬라와 그리고 2년 최고의 추천 종목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기술주 외에 또 다른 종목들 봐야 하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기술주만 다 간 건 아니야. 네, 물론 2024년에 그 상승률 탑으로 올라온 건 기술주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 가치주들도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된 종목들이 뭐 여럿 있어요, 아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초격자 해소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2025년의 화두에 적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테슬라를 궁금하시면 많으시지만 테슬라만 보시는 분들은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만 보시고 엔비디아 보신 분들은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 것이 2025년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술주가 아닌 것, 성장주가 아닌 것도 보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꼭 IT가 아닌 것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죠.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항공주도 100% 이상 올라간 것과 꽤 많이 있겠고요. 소위 카니발 같은 크루즈 선사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3년째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익숙한 브랜드죠. 호카 브랜드 이제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신고 연세 있으신 분도 뭐 많이들 신고 다니잖아요. 바로 그 호카 브랜드도 여전히 80% 이상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또 많이 아시는 코치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케이트 스페이드 갖고 있는 테이퍼스트리 등 이런 것들은 전혀 아이들이랑 상관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각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테슬라 물론 좋다. 엔비디아 물론 좋다. 근데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피곤하다. 그래서 가치주나 다른 종목 올라가는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